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학습을 잘 해주셔서 우리는 숙련 기술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증기 트랩 바이패스 밸브 설치 시 필요한 자재량과 공수를 산출하기입니다. 도면으로부터 배관자재와 관보속을 산출하고 노무량을 구하여 노무비를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응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유튜브 샵 냉동공조 설비 적산, 샵 건축 설비 적산, 샵 관기대 적산을 검색하셔서 냉동공조 설치 설비 적산 -01-0309를 시청하고 숙련될 수 있도록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율학습을 하면 취업 후 실무작업 시 설계, 시공, 공모 등을 할 때 배관, 덕트, 소방의 도면을 작성, 시공, 보수하게 됩니다. 이때 바이패스 배관이 별도 확대 도면으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물량과 노무량을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이 향상되어 실무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샵 냉동공조 설비 적산, 샵 건축 설비 적산, 샵 권기대 적산으로 검색하여 주세요. 모바일, 핸드폰에서 보시기 편리하도록 새로 보기로 제작하여 편리합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반복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예약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고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기술 자료를 꾸준히 보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기대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펴주세요. 이번 장은 증기 트랩 바이패스 배관 25/20 설치 시 필요한 자재량과 공수를 산출하기입니다. 앞에서 산출 근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트랩 바이패스 배관 25/20는 용접식 이음입니다. 우리는 50A 배관까지 나사식 이음으로 하며 용접식 이음 방법은 모든 배관 규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증기 트랩 배관은 흑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백관관을 사용하게 되면 증기의 온도가 높아 백관관의 아연 도금이 벗겨져서 이물질이 생기게 되어 스트레이너를 막아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흑관관으로 배관합니다. 25A 배관도 용접식 이음이 가능하여 흑관관 플랜지 용접식으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1. 흑관관 25mm 규격이므로 가로 0.9m, 세로 0.2m의 거리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배관의 길이가 가로와 세로 길이를 더하여 2.1m입니다. 다만 밸브 등의 부속품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부속품의 길이를 감안하지 않고 2.1m의 길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mm 강관은 증기 트랩까지의 길이만 필요하므로 0.9m의 반으로 0.5m로 합니다. 규격 25mm 흑강관 가로줄에 단위 미터, 수량 칸에 0.5를 적습니다. 2. 20mm 강관은 증기 트랙부터 바이패스관의 길이가 필요하므로 2.1 빼기 0.5m에 1.6m로 합니다. 규격 20mm 흑강관 가로줄에 단위 미터, 수량 칸에 1.6을 적습니다. 용접 이음 배관은 부속품, 즉 엘보와 배관을 연결할 시 용접을 하지만 밸브, 스트레이너 등을 연결할 때는 플랜지로 연결하게 됩니다. 용접 이음에서는 플랜지를 풀어 수리 조립이 가능하므로 유니온 부속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패킹이 누락될 수 있으나 적산에서 패킹을 산출하지 않더라도 공사를 시행할 시에는 잡재료 비에서 감안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3. 버킷트랙 규격 20 단위 개 수량 칸에 1+를 적습니다. 4. 게이트 밸브 규격 25칸에 단위 개 수량의 1+를 적습니다. 5. 게이트 밸브 규격 20칸에 단위 개 수량 칸에 1+를 추가하여 적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20A 게이트 밸브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증기 트랩이 인입 배관이 25mm이고 응축소 배수 배관이 20mm이기 때문입니다. 6. 게이트 밸브 규격 15mm 칸에 단위 개 수량의 1+를 적습니다. 이것은 증기 트랩 배관 전에 냉각 레그가 1.5m가 있고 더트 포켓 150mm 하부 드레인 밸브입니다. 7. 글로브 밸브는 바이패스 배관도 20mm로 축소되므로 규격 20 단위 개 수량 칸에 1+를 적습니다.
8. 스트레이너 규격 25mm 단위계 수량 칸에 1 플러스를 적습니다. 9. T 규격 25x20 단위계 수량 칸에 1 플러스를 적습니다. 10. T 규격 20 단위계 수량 칸에 1 플러스를 추가하여 적습니다. 11. 엘보 규격 20mm 단위 개 수량 칸에 1 플러스를 적습니다. 우측 11 수량 칸에 1 플러스를 추가하여 적습니다. 12. 레디오샤 규격 25x15 단 개 수량 칸에 1 플러스를 적습니다. 13. 좌측 게이트 밸브와 스트레이너 양측의 조후렌지 규격 20mm 단위조 수량 칸에 1 플러스를 적습니다. 14. 증기 트랩과 우측 게이트 밸브 연결 조후렌지 수량 칸에 1 플러스를 적습니다. 15. 바이패스 배관 글로브 밸브 20mm 조후렌지 수량 칸에 1 플러스를 추가하여 적습니다. 16. 우측 게이트 밸브 편 후렌지 규격 20 단위계 수량 칸에 1 플러스를 추가하여 적습니다. 마지막 녹막이 페인트 2회7 단위 스퀘어미터 수량 칸에 0.5 플러스 1.6을 적습니다. 산출근 거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내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물량 산출이 끝나면 관의 가격을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처 견적, 인터넷 등에서 조사합니다. 정부 조달 및 관급공사는 공식 정보를 통하여 세 곳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조사하여 입력합니다. 적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우리는 적산의 이해와 중급 숙련 기술자 수준의 업무 숙련을 위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실습합니다.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 대한건설협회 사이트 등의 유료로 가입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가 조사를 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실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장에서 보이는 화면은 물가정보를 유료 이용하여 가격을 찾는 화면입니다. 물가정보에서 배관은 급배수, 박스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2. 급배수로 들어가면 관관의 가격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3. 단가를 지역에 맞게 차차 기입합니다. 4. 특수 밸브 등은 거래처나 일반 판매 사이트에서 찾아 기입하도록 합니다. 5. 밸브와 부속 등은 각 정보를 찾아 단가를 기입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물량 집계의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물량 집계표 작성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 집계표는 앞장에서 구한 산출 근거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가를 적용할 때는 설계용이나 입찰용으로 사용할 시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가정보 등은 유로 정보이므로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컴퓨터에서 단가를 검색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다음 구매를 위하여 검색처와 거래처 등을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시공시 단가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처 단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은 오랜 거래와 신용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량 산출이 끝난 산출근거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배관자재는 산출근거의 5에서 10%를 할증하여 적습니다. 녹막이 페인트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둘째, 단가를 인터넷, 거래처 등에서 조사하고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기록하는 A 항을 먼저 작업합니다. 즉, 금액에 있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셋째, A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모든 부속품에 대하여 단가를 찾아 기입하고 같은 작업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넷째, 적재료 B는 강관의 3%이므로 A 금액의 0.03을 곱하여 C를 구합니다. 넷째, 금액에 있는 모든 세로 항목의 합을 구하여 재료 B, D를 구합니다. 이 순서로 물량 집계표를 작성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품셈을 찾아 적용하고 노무량 집계표 작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물량 집계표 작성되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배관 부속품 및 밸브 장치의 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증기 트랙 바이패스 25/20 설치 시 품을 구하므로 이번 항이 감압 밸브 설치 품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비고와 주기를 살펴보면 비고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30% 가산한다. 철거는 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때 신설의 50%로 계상한다. 주기 1. 본품은 감압 밸브, 게이트 밸브, 글러브 밸브, 스트레이너, 압력계, 안전 밸브 등 바이패스 배관, 조립 및 설치, 배관 시험품이 포함되어 있다. 주기 2.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주기 3. 온도 조절 장치도 본품에 준하므로 이 품셈을 적용합니다. 이번 표의 증기 트랙 바이패스 설치 품셈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규격의 25mm 광경을 확인합니다. 25mm 배관공 F 2.934을 확인하여 노무량 집계표 배관공 품셈에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25mm 보통린부 F 0.379를 확인하여 노무량 집계표의 보통린부 품셈에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녹막이 페인트 노무량입니다. 50mm 이하 도장공의 품 0.010을 확인하고 주기에서 1을 칠하는 기준을 확인하여 2회임으로 0.020을 노무량 집계표 도장공 품셈에 적용합니다. 50mm 이하 보통림부의 품 0.001을 확인하고 주기에서 1을 칠하는 기준을 확인하여 2회 칠함으로 0.004를 노무량 집계표 보통림부 품셈에 적용합니다. 다음 증기 트랩 25mm의 수량과 배관품을 곱하여 배관공 속에 증기 트랩 25mm의 수량과 보통린부의 품을 곱하여 보통린부 소개를 계산합니다. 다음 녹막이 페인트의 수량과 도장공 품을 곱하여 도장공 속에 녹막이 페인트 수량과 보통린부의 품을 곱하여 보통린부 소개를 계산합니다. 다음 배관공의 소개를 세로항을 모두 더하여 구합니다. 다음 도장공의 소개를 세로항을 모두 더하여 구합니다. 다음 보통린부의 소개를 세로항을 모두 더하여 구하면 노무량 집계가 끝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역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밸브 및 콩류 설치품과 감압 밸브 장치 설치품 중 감압 밸브 장치 설치품을 적용하면 빠르게 노무량 집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패스 배관 작업을 하나로 하여 품을 정리하고 재료비까지 정리된 것을 1위 대가라고 합니다. 1위 대가를 작성하여 견적을 하면 시간 단축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부 노임단가를 확인하고 내역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노임단가표는 내역서 작성 시에 단가를 적용할 것입니다. 2020년 보통림부 배관공, 보온공의 노임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 노임단가는 매년 전반기와 하반기에 정부에서 발표하므로 찾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린부, 특별린부, 용접공, 도장공, 배관공, 보일러공, 위생공, 덕트공, 보험공 등이 우리가 자주 찾는 숙련공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역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내역서 작성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구한 물량 집계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우리는 배관자 제가 삼출 근거의 10%를 할증하여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증을 적용한 것은 재료의 절단, 착오 등으로 부산물이 발생되어 재료가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물량 집계표에 수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자재별, 규격별 수량의 단가를 곱하여 금액 A를 계산합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 A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품명에 대하여 금액을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셋째, 녹막이 페인트를 품명의 가로칸에 기입합니다. 녹막이 페인트의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 B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품명에 대하여 수량의 단가를 곱하여 금액비를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넷째, 노무량 집계표에서 구한 배관공, 도장공, 보통린부를 품명의 세로칸에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앞에서 숙지한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기입합니다. 노무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노무 품명에 대하여 금액을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섯째, 적재료비는 간관의 3%이므로 A, 금액의 0.03을 곱하여 D를 구합니다. 여섯째, 금액에 있는 모든 재료비 세로 항목의 합을 구하여 재료비 합 2를 구합니다. 일곱째, 금액에 있는 모든 노무비 세로 항목의 합을 구하여 노무비 합 F를 구합니다. 여덟째, 재료비 합 2와 노무비 합 F를 더하여 내역서 작성을 완성합니다. 단일 공사의 경우 이 내역서에 기업이윤 등을 추가하여 견적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내역서 작성을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동안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격증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국가가 인정하는 실력을 검증하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대학을 입학하셨다면 입학 후에 전문대학과 산의제대학으로 갔을 때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더라면 산의제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으나 여러분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두 길을 선택한 것에서 기술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능사는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고를 다녔다라면 2학년, 3학년 때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겠습니다. 공고를 다닌 학생은 제가 설명하는 연도에 1년을 줄여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기사는 기능사의 실무 경력 1년 혹은 전문대 졸업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하였다면 2년 5월이면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3월에 1차 원서를 내고 5월에 2차 합격자 발표 때 합격을 하신다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군 복무를 해야 된다면 2학년 1학기 때 산업기사를 따고 기술병으로 입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2년의 자격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군대에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3년 후 12월이면 5월 지나서 시험을 봐서 12월이면 기사 시험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기사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문대에 들어와서 만 3년이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4년 후 2월이나 5년 후 2월에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취업 후에 여러분이 기능장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능장은
산업기사 따고 5년의 경력이 필요하므로 7년 후에는 기능장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기사는 기능장을 취득할 수 있지만 기사 자격만으로는 기능장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장 이후에 여러분이 기술이나 특허나 회사에 공헌이 있다면 명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장을 신청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은 사회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시험을 응시하고 가장 빠른 나이에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취업하였다면 7년 후에는 기술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갖춰집니다. 여기서 기능장은 시험의 범위가 좁으므로 기능장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는 기술사와 기능장을 동시에 하되 기능장 시험에 응시하셔서 기능장이 먼저 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4년대에 입학하셨다면 여러분은 기술사 시험까지 약 9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고를 나왔다면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므로 대학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 3학년 때 자격증을 산업기사를 딸 수 있으면 따고 군경을 가는 게 좋겠고요. 산지에서 자격증을 4학년 때 기사시험을 따면 군경력 없이 여러분이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4년 2월에 졸업을 한다면 9년 12월에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정에 있던 기술사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옵니다. 어떤 자격증이 좋으냐고. 자격증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격증을 가장 먼저 따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산업기사를 건축설비나 공조냉동을 가장 빠르게 딴다라면 그 이후에 기사는 공조, 설비, 기계, 가스, 소방 등의 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는 산업기사 하나를 먼저 따는 것이 집중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사 자격증은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이후에 4년, 5년을 준비하는 기능장, 기술사 시험의 과정으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장 확실한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일을 하고도 좀 더 많은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떼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옛날에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고위 공직자들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됩니다만, 엔지니어들은 황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기술의 가치를 황금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여러분 기술이 돈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직무 능력을 올리는 이유는 기술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을 찾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다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느 날 같은 기술사로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같은 기술사 입장에서 기술을 조언해 주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전기 트랩의 바이패스 배관 설치 시 필요한 자재량과 공수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면에서 배관 자재와 관보속을 산출하고 노무량을 구하여 노무비 산출관의 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응용 작업을 학습하였습니다. 우리는 평면도를 이해하고 표현되지 않는 바이패스 배관의 여러 부속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면은 현장에서 시공하기에 완벽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표현하면 도면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면을 설계할 때 약속된 부분은 제외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면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나 시공을 할 때 약속을 기억하고 이해함으로써 숙련된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산 업무의 가장 기본인 물량 산출을 하기 위한 도면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업무의 숙련도를 키워야 합니다. 바이패스 배관이 별도의 확대 도면으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물량과 노무량을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이 향상되어 실무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비적산, 능력 단위는 설계 도서를 이해하여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적용, 자재비와 노무비를 산출하여 공사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물량 산출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산 용지와 도면은 교재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충분히 숙련되지 않았으면 반복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